국제 무대 수주전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던 중국의 J-10C가 최근 인도 파키스탄 간의 공중전 이후 주목받고 있는데요. J-10 계열 전투기가 실전에서 전투기, 그것도 서방 전투기를 떨어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은 중국 방산산업의 전환점을 불러온 J-10C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주 그냥 꽉 눌러주세요.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충돌은 단 4일 만에 전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충돌 속에서 빛이 난 것은 인도도 파키스탄도 아닌 바로 중국이었죠. 싼 게 비지떡이라고 괄씹었던 J-10C가 라팔을 격추하는 예상 밖 전가를 올리면서 현재 중국 전투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만 보면 중국이 보유한 항공기술력이 지금은 제법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만 1950, 60년대만 해도 사실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개발 역사를 되짚어보면 초창기 중국은 소련의 기술과 장비에 많이 의존했는데요. 소련으로부터 제트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편 면허 생산까지 추진하면서 미그 21까지는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1960년대부터였습니다. 소련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자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완제품 도입조차 불가능해진 것이죠. 여기에 더해 문화대혁명으로 사회와 경제까지 만신창이가 됐어요, 진짜 그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전투기 개발은 심각한 위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전투기 개발이 올 스톱된 건 아니고요. 특히 1980년대 덩샤오핑 정권이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방 기술의 도입과 무기 개발에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여파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기술 도입길이 딱 막히게 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시 중국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경제 발전을 통해 자본이라는 힘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 덕에 러시아의 Su-27을 국산화한 J-11 전투기와 자국산 중형 전투기인 J-10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전투기 기술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의문이 드는 때 사실 중국은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J-9이라는 독자 개발 전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으나 이 J-9을 개발하면서 12,000번에 달하는 풍동 실험과 수백 차례의 구조 시험을 거쳤고 이를 통해 전투기 독자 개발 역량을 축적한 거죠. 이 성과가 J-10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J-10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중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첫 전투기인데요. 1994년에 설계가 완료되어 97년 시제기 제작에 나섰고 98년 초도 비행, 그리고 2003년부터 초기형인 J-10A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기대와 달리 이 시기에 J-10은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서방의 기술 규제로 인해서 4세대급 성능을 뒷받침할 만한 장비를 탑재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수출 실적도 사실상 제로였는데 그럼에도 중국은 꾸준히 전투기 업그레이드를 시도했고 2017년 염가 전투기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는 평가를 받은 4.5세대급의 J-10C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염가 전투기로 불리는 이유는 염가 전투기 때문입니다. 싸니까 싼 거죠. 요즘 자주 언급되는 라팔과 비교해도 가격이 거의 4분의 1 수준. J-10C는 고가 외산 부품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 자체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하거든요. 생산 단가가 낮은 데다가 대량 생산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 거죠. 그리고 비싼 전투기 시장에서 중국이 택한 전략은 틈새 시장 공략입니다. 다른 전투기들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J-10C를 내놓았는데 F-16이나 라팔과 비교할 때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수출에 꽤나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대표적인 친중국가로 통하는 세르비아가 자국의 미그-29를 대체할 전투기로 J-10C 대신 라팔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켰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심지어 기대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J-10C 대신 라팔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여론은 이 J-10C가 아무래도 라팔과 비교할 만한 성능은 아니구나 쪽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지난 5월 J-10C가 인도 공군의 라팔을 격추하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이 도가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단 J-10C에도 전자점포대인 KG-600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라팔의 에이사레이드의 어떤 유효 탐지거리 같은 거에 방해를 주고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이 일정 부분 성능 저하가 되는 등 전투 능력이 저하된 거 아닌가라는 추정도 있고 중국 측의 주장도 있고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사실 J-10C의 라팔 격추는 물론 무장과 기체 성능도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는 걸 보여주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운용했느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교전에서
전자전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많이 나쁜 거죠. 작전 준비와 운용 면에서도 굉장히 서둘러서 내보낸 그런 면이 있어 한마디로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처음부터 인도 공군이 어떤 양적 질적으로 우세라는 거를 전제에 깔고 조기경보, 통신감청, 전자전 등 전 영역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우세한 인도 공군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FA-50 같은 경우는 J-10C보다는 한두 체급 아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KF-21은 J-10C보다는 약간 위, 살짝 상위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맡은 포지션이 조금씩 다른데 J-10C는 가성비를 내세워서 4.5세대급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쪽이고, FA-50은 기본적으로 경전투기 훈련 기반으로 단거리 무중심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KF-21은 훨씬 더 본격적인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데요. 4.5세대라고는 하지만 스텔스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체 형상부터 레이더 반사 면적을 많이 줄인 상태고요. 앞으로 5세대급의 센서 통합, 전자 광학 장비, IRST 같은 첨단 기술도 단계적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무장 통합에서도 KF-21은 미국, 유럽 국산 무장까지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같은 최첨단 무장도 장착할 수 있죠. 반면 J-10C도 A사 레이더나 PL-15 같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형인 PL-15E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5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기도 합니다만, J-10 자체가 단발 엔진 기반이라 임무 반경이나 확장성에서는 KF-21보다는 다소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J-10C가 가성비는 상당히 뛰어난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전력이나 전장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KF-21이 좀 더 상위 기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 J-10C는 좀 처음부터 하이하고 로우가 있으면 로우 쪽에 가까운 거라 간단하게 이렇게 비교하기 약간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최근 사건으로 J-10C는 수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중국과 문명의 매 2025 합동훈련을 실시한 이집트 역시 J-10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도 J-10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대당 가격이 저렴한 만큼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물론 소프트웨어만 보더라도 아직 미흡하고 보완할 한계도 많지만 J-10C가 중국 방산산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J-10C의 성공을 발판 삼아 글로벌 무기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염가 무기들의 반전 스토리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